서울의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다. 햇볕이 빛나는 거리 위로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했고 아스팔트는 열기에 달궈져 마치 화덕처럼 뜨거웠다. 민주는 그 열기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었다. 그는 작은 플라스틱 상자에 시원한 생수를 담아 팔고 있었다. 상자는 낡고 얼룩져 있었지만 민준에게는 소중한 생계 수단이었다. 겨우 10살밖에 되지 않은 민주는 이미 거리의 시간표를 알고 있었다.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정오에는 근처 사무실에서 점심을 먹으러 나오는 직장인들, 그리고 오후 5시 퇴근하는 사람들의 길목. 그의 머리카락은 햇볕에 일부가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작은 체구지만 눈빛은 또렷하고 날카로웠다. 민주는 눈앞을 스쳐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며 어느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생수를 팔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었다. 그는 크게 외치지 않았다. 대신 필요할 때만 목소리를 내어 지나가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였다. 물 한 병 사주세요.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다. 그 순간 한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민준 앞에서 멈췄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서울금융권에서 잘 알려진 기업의 젊은 CEO, 진우였다. 진우는 빠른 걸음으로 빌딩 로비 안으로 들어갔고 주변을 살피지 않았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의 모습이 오래도록 남았다. 그는 호기심 반, 부러움 반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준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했다. 엄마가 아프지 않고 병원에 갈 때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었다. 민준은 돈이나 사치스러운 물건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엄마가 조금이라도 편히 쉴 수 있는 삶을 원했다. 아저씨, 물 한 병 사주세요. 민준이 조심스레 다가가 생수를 내밀었다. 진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민준에게 건넸다. 고마워요. 아저씨, 민준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하루 종일의 피로와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힘이 담겨 있었다. 해가 저물 무렵 민준은 남은 생수를 모두 팔았다. 상자를 정리하고 오늘 벌어들인 돈을 작은 청 가방에 정리했다. 그는 또 다른 하루를 견뎌낸 것에 안도하며 집으로 향했다. 집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주택가, 좁은 골목 안에 위치한 작은 원룸이었다. 계단을 올라 민준이 문을 열자 방 안에는 야른 이불에 누워있는 엄마, 서지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민준을 보며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민준아, 집에 왔구나. 응, 엄마. 오늘 많이 팔았어. 민준은 조심스럽게 엄마 곁으로 달려가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햇볕에 그을리고 하루 종일 일한 흔적으로 거칠었지만 엄마에게는 따뜻하게 느껴졌다. 정말 수고했구나, 우리 아들. 지연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민준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고개를 돌렸다. 민준은 자신이 번 돈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다. 그는 동전 하나, 1,000원짜리 지폐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모든 돈은 약값과 생활비에 보탤 것이었다. 엄마, 내일도 내가 팔 거야. 더 많은 물을 팔아서 엄마가 병원 갈 때 편하게 모시고 싶어. 민준은 천진난만하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너무 어렸지만 이미 인생의 무게를 느끼며 살고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이 잠든 뒤에도 민준은 작은 책상에 앉아 오래된 참고서와 연필을 들고 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학교에 다니며 겪었던 부족함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바깥 세상은 화려하게 빛나지만 그의 세계는 작은 방 안, 엄마의 숨소리와 연필 긁는 소리로 이루어진 것이 전부였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더 일찍 일어나 생수를 준비했다. 그는 공원을 거쳐 사무실 밀집 지역까지 하루 계획을 머릿속에 다시 그렸다. 그의 하루는 치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포기란 사치였다. 엄마의 건강과 삶은 민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진우는 빌딩 로비에서 우연히 민준을 다시 보게 되었다. 이번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 아니었다. 그는 민준이 하루 종일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서 있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진우의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흔들렸다. 이 작은 소년의 눈빛 속에서 그는 자신이 오래전 잊고 지냈던 어떤 감정을 떠올렸다.
그날 오후 민준이 마지막 생수를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다. 민준은 상자를 보호하려고 몸을 움츠렸지만 금세 온몸이 젖었다. 그는 떨리는 몸을 움츠린 채 골목 구석에 숨었다. 그때 진우가 우산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민준에게 다가가 말했다. 여기, 이걸 가져. 내가 힘들어 보이더라. 진우는 작은 우산을 펼쳐 민준에게 내밀었지만 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제 물건이에요.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작은 몸에서도 자존심과 성실함이 느껴졌다. 진우는 그 모습에 놀랐다. 돈이나 권력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이 작은 소녀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때부터 진우는 민준과 그 가족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뭔가 운명적인 연결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저녁, 민준은 집에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고 엄마 곁에 앉았다. 그는 작은 손으로 약을 건네고 엄마의 숨소리를 확인하며 밤을 지새웠다. 이 작은 소년의 하루는 그렇게 또 지나갔다. 힘들고 고단했지만 민준에게 포기란 없었다. 그는 이미 어린 나이에도 삶의 무게를 이해하고 있었고 사랑하는 엄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공원으로 향했다. 어제의 소나기에도 불구하고 상자를 챙기고 생수를 준비했다. 그의 작은 손과 발은 피곤했지만 마음속 결심은 더 단단해졌다. 엄마 지연이 하루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민준은 오늘도 최선을 다할 것이었다. 공원 벤치 근처에서 민준은 운동을 마친 사람들에게 생수를 팔았다.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했지만 몇몇은 무심하게 지나쳤다. 그럴 때마다 민준은 잠시 멈추어 서서 숨을 고르고 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단순히 생수를 파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자신을 위해 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다. 그 순간 진우가 공원 입구에서 민준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제의 장면이 잊히지 않았던 것이다. 진우는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이라고 하는 소년, 위치와 신상 정보를 알아봐. 지금 당장. 비서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즉시 지시를 따랐다. 진우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어린 소년과 어머니의 삶에 대해 알 수 없는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인간적인 감정이었다. 한편 민준의 집에서는 지연이 힘겹게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약했고 심장은 여전히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지연은 민준이 하루 종일 거리에서 일하고 돌아올 것을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웠지만 아이에게 걱정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다. 민준아, 오늘도 조심히 다녀와. 응, 엄마. 오늘도 많이 팔 수 있을 거야. 민준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생수를 챙겼다. 그는 단 한 번도 엄마에게 자신의 두려움이나 피로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어릴 적부터 배운 생존 방식이자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방법이었다. 공원을 지나 사무실 밀집 지역으로 가는 길, 민준은 작은 골목을 통과했다. 그곳에서 몇 명의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그의 생수를 빼앗으려 했다. 민준은 놀라지 않고 잠시 멈춘 뒤 침착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거 필요하면 사세요. 그냥 가져가지 마세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웃었지만 민준의 눈빛에서 단호함을 읽고 결국 물러섰다. 그 순간 진우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는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꼈다. 이 소녀는 어린 나이에 이미 삶의 잔혹함을 배웠고 그럼에도 꿋꿋이 자신을 지켜내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민준은 사무실 거리로 향했다. 정오 무렵 직장인들이 빌딩 밖으로 나오는 시간이었다. 그는 익숙한 루트를 따라 사람들에게 생수를 권하며 하루를 이어갔다. 그때 진우가 다가와 말했다. 오늘은 내가 몇 병 사주겠다. 민준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는 자신이 필요한 돈보다 너무 많은 금액을 받게 될까 걱정되었다. 그러나 진우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따뜻함이 섞인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고마워. 하지만 너무 많아요. 제가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그 단호한 태도는 진우를 놀라게 했다. 그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자신이
이 소년 앞에서 한없이 무력하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민준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연의 상태가 평소보다 나빠져 있었다. 가슴이 심하게 조여오고 숨쉬기가 힘든 상태였다. 민준은 급히 약을 챙기고 작은 손으로 엄마의 등을 두드리며 안정을 시켰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에게 말했다. 민준아, 너무 고생했구나. 엄마 때문에 넌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민준은 조용히 손을 흔들며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 엄마만 건강하면 돼요. 저는 괜찮아요. 그날 밤, 민준은 지연이 잠든 뒤에도 책상에 앉아 공부를 했다. 그는 학교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 학습하며 언젠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준비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 한켠에는 어제부터 시작된 진우에 대한 궁금증과 혼란스러운 감정이 자리 잡았다. 진우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민준에 대한 자료를 검토했다. 소년과 어머니의 생활 패턴, 건강 상태, 사회적 환경까지 그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며 자신도 모르게 이 가족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단순한 동정이나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전 그가 잃어버린 가족, 사랑, 그리고 인간적인 감정을 떠올리게 하는 강력한 자극이었다. 며칠 후, 진우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민준과 지연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관찰하며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준비를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죄책감, 연민, 호기심, 그리고 오래전 잊었던 연애와 사랑의 기억이 동시에 존재했다. 한편 민준과 지연은 여전히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며 살았다. 병원비, 생활비, 생계 모두 민준의 작은 두 손에 달려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민준에게 삶은 싸움이었고 그는 어린 나이에도 싸움의 규칙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렇게 두 세계가 조금씩 서로를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다. 민준의 단단한 자존심과 성실함, 지연의 모성애, 그리고 진우의 복잡한 인간적 감정이 얽히며 앞으로 다가올 운명적 사건들을 예고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민준과 지연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다. 지연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민준은 매일매일 생수를 팔며 엄마를 지켜야 했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은 공원에서 생수를 팔고 있던 중 진우가 빌딩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진우는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이었다. 민준아, 오늘은 내가 좀 도와줄게. 진우가 다가와 말했다. 민준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단호하게 말했다. 감사하지만 저는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엄마를 위해서니까요. 진우는 소년의 눈빛에서 강인함과 책임감을 읽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 작은 소년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날 오후, 민준은 평소보다 더 많은 생수를 팔고 돌아왔다. 하지만 지연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있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다. 민준은 당황하여 급히 동네에 있는 작은 의원으로 향했다. 의원 의사는 지연의 상태를 확인한 뒤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상태로는 큰 병원으로 바로 가야 합니다. 지금 바로 서울의 종합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민준의 작은 심장은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병원비와 치료비를 감당할 방법은 없었다. 그는 작은 손으로 지연을 붙들고 울음을 삼켰다. 그때 진우가 우연히 의원 근처를 지나갔다. 그는 민준과 지연을 발견하고 즉시 다가왔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해.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은 잠시 주저했지만 진우의 눈빛에서 진심과 강력한 의지를 느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를 병원에 보내야 해요. 하지만 돈이 없어요. 진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차량을 불러 민준과 지연을 함께 태웠다. 차 안에서 민준은 긴장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지연은 어깨를 떨며 숨을 쉬기 힘들어했다. 진우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하게 운전하며 최단 경로로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지연은 곧바로 검사와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심장 판막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을 진행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민주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진우는 민준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다.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할게. 돈과 의료진은 내가 책임질 거야. 그날 밤, 민준과 진우는 병원 복도에서 수술 준비를 기다렸다. 민준은 작은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도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진우는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소년을 바라보았다. 민준의 순수함과 성실함, 그리고 어릴 적부터 겪은 삶의 고난은 진우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이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민준과 지연의 삶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수술이 시작되고 민준은 진우와 함께 긴 시간을 기다렸다. 복도 밖에서 들리는 수술실의 소음, 의사들의 발걸음, 긴장된 병원 분위기 속에서 민준은 엄마를 향한 사랑과 걱정으로 가슴이 조여왔다. 진우는 소년의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상황을 통제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는 천천히 나와 말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지금부터 회복 단계에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엄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진우 또한 마음속 깊이 긴장이 풀리며 소년과 어머니를 지켜낸 안도감을 느꼈다. 그 후 지연은 특별치료실에서 회복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하루 종일 그녀의 곁을 지켰고 진우는 병원 내에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했다. 민주는 처음으로 성인의 도움을 경험하며 세상에는 자신과 엄마를 위해 힘쓰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며칠 후 지연의 상태가 안정되자 민준과 진우는 함께 작은 이야기 나누기를 시작했다. 진우는 민준에게 세상과 권력, 책임과 선택에 대해 조금씩 가르쳤다. 민준은 어린 나이에도 이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자신의 세계가 조금씩 확장되는 것을 느꼈다. 지연은 회복하면서 민준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이가 얼마나 강인하게 자신을 지켜왔는지, 그리고 진우라는 예상치 못한 존재가 그들을 도왔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안도감이 가득 찼다. 그날 저녁, 민주는 병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작고 약한 존재인지 느끼면서도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았다. 진우는 옆에서 묵묵히 소년을 지켜보며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 잊었던 인간적인 감정을 다시 발견했다. 이제 세 사람의 운명은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민준의 책임감과 사랑, 지연의 회복과 모성애, 그리고 진우의 성숙한 개입과 인간적 고민이 한데 엮이며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사건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었다. 민준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삶의 무게와 책임을 이해하며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결심을 다졌다. 진우는 그 소년의 순수함과 강인함에 감동하며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났지만 민준과 지연, 진우에게는 이 빛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다. 그것은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며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지연이 수술 후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민준의 삶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생수를 팔아 하루를 버티는 소년이 아니었다. 엄마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고 진우와의 관계 속에서 조금씩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는 민준에게 조심스레 제안을 했다. 민준아, 내일은 내가 널 데리고 나가서 다른 일을 해보자. 공원에서만 파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민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지연의 병원비와 치료비가 떠오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엄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다음 날 진우는 민준을 데리고 서울 시내 번화가로 향했다. 그곳은 공원보다 훨씬 복잡하고 사람들이 많아 생수를 팔기에는 더 좋은 환경이었다. 민준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진우의 도움과 안내로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건네야 할까? 민준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냥 친절하게, 웃으면서. 사람들이 필요하면 사게 될 거야. 중요한 건 내가 자신감을 가지는 거야. 진우가 설명했다. 민주는 진우의 지시를 따라 사람들에게 생수를 권하며 하루를 보냈다. 그의 단호함과 친절함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예상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처음으로 자신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돌아오는 경험이었다. 그날 저녁, 민준과 지연은 병실에서 작은 행복을 느꼈다. 지연은 아직 회복 중이었지만 민준이 돌아온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오늘 하루는 어땠니? 지연이 물었다. 좋았어요. 오늘은 조금 더 많은 생수를 팔았어요. 엄마 약값은 충분히 될 거예요.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내 아들이 이렇게 강해졌다니.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민주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진우는 민준과 지연의 병실을 조용히 방문했다. 그는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준아, 내가 이렇게 강인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 그때는 나를 믿고 도움을 받아도 돼. 민준은 진우를 바라보며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엄마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아저씨가 도와주면 좋겠지만 결국은 제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진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어린 소년이 이렇게 성숙하고 동시에 엄마를 향한 사랑과 책임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 시점, 민준의 학교 생활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늦게까지 공부할 시간이 없었지만 진우가 제공한 자료와 도구 덕분에 학습에 집중할 수 있었다. 민준은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을 느꼈다. 한편 진우는 자신의 집에서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민준과 지연을 도우면서 느낀 감정을 정리할 수 없었다. 책임감, 죄책감, 연민, 그리고 어린 시절의 상처와 있고 지냈던 인간적인 감정들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그는 결심했다. 이 가족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내가 가진 힘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결심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진우는 이제 자신이 책임져야 할 대상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깨달았다. 며칠 후 지연의 건강은 안정되어 가고 있었지만 병원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다. 민주는 매일 수업을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가 엄마를 돌보았다. 그는 작은 손으로 약을 준비하고 음식도 만들어주며 엄마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때 진우는 민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했다. 민준아, 사실 내 아빠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지금까지 몰랐겠지만 내 아빠가 널 찾고 있었어. 바로 나야. 민준은 순간 말을 잃었다. 진우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했었다. 저 아저씨가 아빠라고요? 민준이 조심스레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10년 전 상황이 복잡해서 널 바로 찾을 수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난 널 지켜줄 거야. 민주는 혼란스러웠지만 마음속에서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그는 단순히 혼자가 아니었다. 아빠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병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민주는 진우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지연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세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과 신뢰를 쌓아가기 시작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민준과 지연, 진우에게는 이 빛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며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민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삶의 무게를 이해했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진우는 소년의 순수함과 강인함에 감동하며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책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이제 세 사람의 운명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민준의 성실함과 용기, 지연의 모성애와 회복, 진우의 책임감과 성숙함이 엮이며 앞으로 더 큰 갈등과 감정의 폭발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야 본격적인 전개를 시작하고 있었다. 민준의 삶은 이제 완전히 변했다. 진우의 존재로 인해 그는 혼자가 아니었고 지연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닥쳐올 도전과 책임감은 여전히 그들의 앞에 놓여 있었다. 며칠 후 진우는 민준과 지연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곳은 서울의 번화가가 아닌 조금 외곽에 위치한 아늑한 주택이었다. 새 집은 작지만 따뜻했고 작은 정원에는 꽃과 나무가 있어 민준에게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희망을 되찾게 했다. 집에 들어서자 민준은 처음에는 낯설어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지연은 조심스레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여기서 우리 함께 살자. 더 이상 좁은 병원이나 거리에서 살 필요 없어.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안정과 안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진우는 민준을 불러 조용히 말했다. 민준아, 이제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용감한지 이제 세상에 알려야 해. 민준은 눈을 크게 뜨고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긴장과 호기심, 그리고 작은 기대가 섞여 있었다. 진우는 민준에게 1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준의 아버지였던 진우 자신이 어떻게 당시 상황 때문에 가족을 바로 지킬 수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마음속으로 얼마나 미안해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민준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가 이제 나타나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러나 진우의 눈빛 속에서 진심과 후회, 그리고 변하지 않은 책임감이 느껴졌다.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 이제 아빠를 믿을게요. 엄마와 저를 지켜주세요. 진우는 눈시울을 붉히며 손을 내밀었다. 민준은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혈연 이상의 유대감이 생겼다. 그 후 민준과 진우는 함께 지연을 돌보며 앞으로의 삶을 계획했다. 지연은 수술 후 꾸준히 회복하며 점차 건강을 되찾았다. 민준은 학교 공부와 병원 방문, 집안일을 병행하며 점점 성숙해졌다. 진우는 이제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며 가족을 이끌었다. 어느 날 민준은 작은 정원에서 놀다가 갑자기 질문했다. 아빠, 왜 10년 동안 저희를 찾지 않았어요? 진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는 상황이 너무 복잡했고 내 엄마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어.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 아빠가 있으니까 저희는 충분히 안전해요. 세 사람의 일상은 조금씩 평온해졌다. 민준은 학교에 다니며 친구들과 어울리고 지연은 회복된 건강으로 집안일을 도왔다. 진우는 업무와 가족을 조화롭게 관리하며 이전보다 훨씬 인간적이고 따뜻한 삶을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은 아버지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그는 갑자기 멈추어 서서 높은 빌딩을 바라보았다. 아빠, 예전에는 저 높은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 보고 싶었어요. 그때는 너무 어려워서 못 갔지만 지금은. 진우는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좋아. 원하면 언제든 데려갈게. 하지만 난 내가 여기, 우리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민준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높은 빌딩이 아닌 따뜻한 집과 가족이 진정한 행복의 기준임을 깨달았다. 시간이 흘러 민준은 조금씩 성장하며 자신만의 꿈을 키워갔다. 지연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진우는 가족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들의 삶은 비록 이전과는 다르지만 사랑과 신뢰, 책임감으로 단단히 이어져 있었다. 하루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민준과 지연, 진우에게는 이 빛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다. 민준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민준을 안았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정말 고맙다. 진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보호자가 아닌 진정한 아버지이자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평범한 반찬과 따뜻한 밥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호화로운 만찬보다 값진 행복이 차 있었다. 민주는 작은 손으로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지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함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지영과 진우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아.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났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욱 밝고 따뜻한 빛이 차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이 세 사람의 운명은 이제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었고 과거의 아픔은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민주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엄마와 아빠를 지키고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 거야. 그 순간 지영과 진우가 민준의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과거의 아픔을 넘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서울의 밤, 별빛 아래에서 세 사람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과 희망, 그리고 책임감은 앞으로 펼쳐질 미래 속에서 계속 빛날 것이었다.